자, 광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상한철 교수님의 자습서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광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수능에 꽤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원래 한 작품을 두 번 내는 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최윤행 선생의 이 광장이라는 작품은 이미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광장은 남과 북의, 자, 이 광장의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고뇌하고 갈등한 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명준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한 사회가 지닌 이념적 허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모두 비판을 했다는 거지, 그렇지? 남북한을 이거를 이제 모두 비판을 했다라는 거. 자,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을 했다가 바다의 몸을 던지는 것은 이 작품의 현실적인 한계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이 사람이 뭔가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분단의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뭔가 희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독자로 하여금 이 작품이 결국에는 이명준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던져진 메시지가 뭐냐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이명준이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자가 읽으면 뭐야, 그럼 나는 쓰레기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이죠? 자,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근데도 중요한 건 이거야.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고요. 진정한 인간적 삶을 찾고자 하는 인물의 몸부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의의가 크다는 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감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치안당에 끌려 고초를 겪은 뒤에 풀려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월북을 하니까 이념, 사상에 걸려서 아들이 잡혀서 이제 고초를 겪는 거예요. 남한사에 환멸을 낀 명주는 애인인 윤혜를 남긴 채 월북하여 남한에 있었을 때 이제 애인이 윤혜입니다. 당시 월북을 해요. 월북을 해서 이제 남한의 환멸을 느끼고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면 이념이 현실 속에서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의 현실을 실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북한 사회 이념이 현실 속에서 왜곡이 되어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비판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나, 자, 이제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사랑을 통해서. 근데 은혜가 뉴욕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좌절된다. 이제 좌절하게 되고. 자,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그곳에서 간호사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만납니다 재회를 하게 되지. 근데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절정이라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명준이 그 포로 송환 심사를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작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자,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설득자들이 포로보다 자신들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을 맞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명준을 회유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 가면은 이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짓이야, 거짓 태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부의 행위입니다. 즉 설득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설득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자, 중립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자,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어. 그러니까 뭐야?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위로 좀 올릴게요. 자,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울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했죠. 자, 이 부분. 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자, 명준을 설득하는 부추의 논리 첫 번째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자, 뭐야? 굶주림과 범죄가 우울되는 낯선 곳이다라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을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립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그렇죠? 북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거부의 행위입니다. 이번에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연금 병력을 냈어. 동무는 누구보다 또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고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수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자, 인민군 그 장교가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연금법령. 그쵸? 그래서 뭐냐면 가장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해되나요?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자, 이제 명준을 설득하는 북측의 논리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당신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왼쪽에 날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날개 한번 가보면 자,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북측의 논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면, 굶주림 막 들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명준군한테 참전 용사에 대한 인민공화국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정리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래서 남한에 대한 절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절망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미리 알아두게 좀 설명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공공의 삶을 외면한 거예요. 즉, 광장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밀실만 존재한다는 거. 이해됐죠? 북한에 대한 열망은 뭐야? 왜곡되고 획일화된 이념의 지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사회적 모순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뭐가 없다? 밀실이 없다. 그렇죠? 광장만 존재한다.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어디에서도 진정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나타난 명준의 갈등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측의 말하기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북측은 첫 번째 뭐냐면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시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터 가질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